다랑 쉬오름 오승철 따라비 좌범이 비침이 오름 건너 높은 오름 동거문이 영눈이 끼고 돌면 하늘에 여왕의 치맛자락 턱하니 걸려있다. 다랑쉬 이삿날 슬쩍 내다버린 저 노화로 불 한번 토에 놓고 잠시 쉬는 분화구여 화산탄 날아간 자리 정언하라 곧 향유 정언하라 폭설이면 오로 숨던 다랑쉬 동굴 소개령 끝난 반세기 댄잎들은 돌아와도 사삼의 사자도 금했던 역사는 갇혀있다. 왕릉이 아니라네. 피라밋도 아니라네. 무자년 솥과 농목은 탄피 몇 개. 한마을 이장해 가득 고총 같은 동굴이여. 두 번째 시입니다. 달마시편 7 이남영 등성이길을 오르다 무심코 발밑을 본다. 이제 방금 내가 밟아버린 흰 살덩이 한 점, 끔찍하게 부서져 버린 이 끔찍한 생, 흙이 받아들이고 있다. 서서히 제 살에 비벼 섞고 있다. 한순간 아름다움이 연보랏빛 린네르 천으로 가려진 어둠 속이듯 노을빛으로 스르르 스러지는 바닥. 그래, 섞여드는 거야. 제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흙의 손바닥 아니겠어? 나는 발바닥 탁탁 차며 흙을 밟는다. 산다는 것은 밟히는 것인가? 아무래도 내가 너를 밟은 생각의 파편들이 삼각산 태고사 대웅전 처마 밑 물소리 풍경소리로 쨍그랑 소리를 낸다. 나는 지금 민달팽이 뿔눈 같은 화두 하나 달고서 복습합니다. 이번 복습할 양이 조금 적네요. 그렇죠? 인유와 패러디 메타시의 효과적 활용 방법. 첫 번째 뭐가 있었어요? 동서양의 고전 중 모범이 될 만한 텍스트를 활용하라. 고전을 활용하라는 거죠. 고전에서 멋진 말 하나 이렇게 기억해놨다가 활용하래요. 정신적인 지주나 종교적 신념의 텍스트를 찾아라. 네, 우리가 살면서 어떤 걸 기준 삼고 있는 어떤 신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그 텍스트를 기억하고 있다가 시에 활용하래요. 그러면 세 번째 이번 시에 다룰 것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역사적 진실을 대면하라는 건데 역사적 진실을 대면하는 방법 누군가 물어본다면 저는 그 미국의 여성이면서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요.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돌아가셨는데 여성이면서 흑인이었던 토니 모리슨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한데 그 토니 모리슨의 그 역사관을 보면 그러니까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가해자나 피해자나 화합하면서 가해자나 피해자가 서로 적대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만 바라보면 독일이 이제 좀 그 약간 모범 사례이기도 하죠. 독일 스스로가 과거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솔직하게 대면하니까 유럽 피해 국가들이 독일을 증오하지를 않잖아요. 이제 흑인과 백인의 관계가 지금 늘 갈등 속에서 또 혐오와 증오로 이렇게 폭력으로 이렇게 계속 그 시간이 물들고 있는 것은 바로
역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요. 가해자인 백인은 물론 뭐 지금 후세들이 가해자는 아니잖아요. 조상들이 그런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를 왜곡하니까 후세들도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과거의 조상들이 저지른 역사를 있는 그대로 말하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 뭐 후세들이 뭐 가해자가 될 이유가 없죠. 그런데 그 역사를 왜곡하니까 그 나중 세대들이 가해자가 돼버리죠. 그런데 또 피해자는 너무 끔찍하니까 과거의 역사를 돌아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과거의 역사를 다시 되새기는 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역사에 좀 눈을 돌리고 싶어요. 그 역사를 안 보려고 하죠. 그래서 서로가 있는 그대로를 안 보려고 하는 데서 생기는 그 혐오, 증오 이런 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냥 과거의 일로 서로가 사실을 인정하면 전혀 혐오, 증오가 이렇게 있을 리가 없고 거기에 폭력도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그 후세들은 뭐 피해자일 이유도 없고 가해자일 이유도 없게 되죠. 있는 그대로만 인정하면. 그런데 자꾸 과거의 역사를 덮으려 하고 보지 않으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폭력은 계속된다는 거죠. 특히 가해자 피해의식은 말도 못하게 잔인합니다. 피해자들의 피해의식은 자꾸 사과해달라고 사정사정하죠. 사과를 하면 자기들도 발 뻗고 쉽게 용서하고 싶은데, 가해자들이 사과를 안 하죠, 절대로. 사과라는 것은 용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용기 없는 사람들은 절대 사과 못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해자 피해의식은 대단히 폭력적이에요. 왜냐하면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폭력적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역사적 진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인정하면은 서로가 증오하고 혐오하고 폭력을 휘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이 시가 바로 그런 시입니다. 자, 볼게요. 따라비, 좌보미, 비침이 얼음 건너. 이게 계속 얼음이라는 어떤 지역 이름인가 봐요. 무슨 얼음 이렇게 따라비 얼음, 좌보미 얼음, 비침이 얼음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리고 높은 얼음, 동거문이 영눈이 끼고 돌면 하늘에 여왕의 치맛자락 턱하니 걸려 있다. 이건 이제 이렇게만 보면 단순히 좀 아름답기만 한 풍경 같죠. 제주도의 어떤 아름다운 풍경. 그런데 전반부라서 풍경처럼 쓰긴 썼는데 마치 풍경을 묘사한 것 같지만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그런 풍경이 아니에요. 제주도에는 그냥 아름다운 풍경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풍경도 제주도는 그 학살의 현장이고 어떤 참화의 장소이죠. 그래서 이런 게 있다고 딱 아름다운 풍경들을 딱 말해주면서 어떤 효과를 노리고 있죠.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랑시 해놓고 딱 불러요. 다랑시. 다랑시라는 것은 이삿날 슬쩍 내다버린 노타로라고 합니다. 이삿날. 진짜 이삿날이 아니고, 제주 4.3 사건 때 피난했던 날이겠죠. 피난했던 날 화로 같은 건 그냥 살림살이 다 버리고 왔는데, 저기 다랑시에 분화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분화구를 노타로라고 해요. 노타로, 자기가 버리고 있는 노타로가 저 분화구에 있네 하고 이렇게. 불 한번 토해놓고 잠시 쉬는 분화구여. 화산탄 날아간 자리 정하다라 꽃향유. 분화구든 꽃향유든 그러죠. 그때 4.3의 참화를 지켜보았겠죠. 그런데 그 지켜본 것을 갖다가 증언하라고 좀 요구합니다. 시인이, 화자가. 그래서 이제
그 다랑시 오름이 가지고, 다랑시 오름이겠죠. 다랑시 오름에 있는 그 분화구한테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사물에다 증언하라 이러면, 그죠? 이렇게 분화구요. 증언하라. 이러죠. 이러면 굉장히 서럽게 느껴지죠. 예, 사람한테 말 못하고 사물한테 이렇게 막 좀 명령을 해요. 네. 이렇게 꽃향유는 식물 읽어주는 시인 그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배초향과 꽃향유하고 쳐보시면 비슷하게 생긴 그 꽃 두 가지가 나와요. 배초향과 꽃향유. 네. 좀 설명하기 뭐하니까 아주 향이 좋습니다. 네. 식물 이름 알면 어떤 그 시 쓰는데 대단히 유리해요. 이렇게 이런 데다 살짝 하나 넣어놓으면은 그 맛이 달라져요. 시의 맛이. 네, 그래서 네, 자주 이용하시면 됩니다. 증언하라. 폭설이면 오로 숨던 다랑시 동굴. 증언하라라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폭설이 오면 오로가 숨던 다랑시 동굴. 오로는 그 철새, 그러니까 까마귀랑 그 해오라기 같은 거, 백로를 가리켜. 그냥 까마귀랑 백로 이런 걸 말하죠. 까마귀랑 백로가 숨던 다랑시 동굴. 이건 화자의 생각이겠죠. 화자의 정서이고. 그 동굴에 사실은 누가 숨었어요? 그 동굴에 제주 주민들이 그 경찰의 공격을 피해서, 경찰이라기보다는 그 아주 무서운 어떤 그때 그 국가 폭력이죠. 국가 폭력을 피해서 저 한라산으로 숨어들죠. 근데 다랑시 동굴에 몇 명이 숨어들어요. 한 뭐 열댓 명이 숨어드는데 국가에서 그 소계령이라는 것은 그 한라산에 불질러 버릴 거니까 한 군데 모여 있지 말고 흩어지라는 명령이죠. 흩어지라는 명령인데, 그래서 이제 그 산이, 한라산이 가운데 있다면, 그러니까 해변가가 있죠. 해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해변과 산 중간에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해변으로 내려오라고 해요. 왜냐하면 산 불질릴 거니까. 그래서 소계령이라는 게 그 이렇게 흩어지라는 명령이죠. 너 이렇게 한 군데 모여있지 말고 흩어지라라는 명령인데, 소계령 내려놓고 명령대로 이렇게 해변으로 내려오니까, 해변 마을로 내려오니까 경찰들이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못 내려와요. 그래가지고 다시 산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죠. 도망가서 숨어든 데가 다랑시 동굴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소계령 끝난 반세기 댄잎들은 돌아와도, 댄잎은 돌아오겠죠. 세월이 흘리면. 4.3의 사자도 그 맺던 역사는 거기 갇혀 있다고 합니다. 네, 4.3이 끝나고 나서 사자도 말 못해서요. 4.3 이야기만 하면 다 그냥 저기 종북의 부역자로 해가지고 그냥 공산주의자로 몰아가지고 다 죽여버리니까 사자도 못 꺼내고 살았다고요. 예를 들면 다른 피해자들은 피해자 보상해달라는 등 뭐 해달라는 등 막 요구사항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4.3은 워낙 그 공산주의자로 모는 경향이 있어서 사자도 입에 못 올렸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4.3이 정말 끔찍했던 것들은 10살 이하, 그러니까 뭐 11살도 아니고 10살 이하의 사망자만 770명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많이 죽었죠. 그래서 어떤 기록은 3만 명 죽었다. 제주도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하니까, 그래서 굉장한 학살이 자행되었던 그런 곳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이제 4.3을 많이 거론하기도 하고 밝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동안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4.3은 서로 이웃들 간에도 말을 안 했대요. 왜냐하면은 고문에 못 이겨서 이렇게 이웃집 사람을 갖다가 무고하게 이렇게 분다든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왜냐하면 이해도 못할 것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고문에 못 이겨서 불었는데 그걸 또 원수라고 또 이웃을 원수 삼을 수도 없고 뭐 그런 경우도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보다도
이 4.3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공산주의자로 몰리기 때문에 말을 못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입을 한마디도 못하고, 네, 그렇게 한 맺힌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제주도의 비극은 정말 다시 밝혀져야 될 비극입니다.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비극인데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말을 못했어요. 왕릉이 아니라네. 그 동굴에 숨어들었던 피라밋도 아니라네. 그 동굴은 왕릉도 아니고 피라밋도 아니고 그러니까 관광지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굉장히 한이 맺혀 있고 아주 서러운 역사, 비극적인 역사가 서려 있는 그런 곳이죠. 무자년 4.3 사건이 있었던 1948년이죠. 1948년인데 무자년 솥과 사발, 농목은 탄피 몇 개, 한마을 이장에 가듯 고총 같은 동굴이여라고 합니다. 이거 한마을 이장에 가듯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을 사람들이 하루에 그냥 다 죽어가지고 제삿날이 다 똑같다고 해요. 그래서 제삿날이 다 똑같은데 한 마을이 다 죽어서 이제 이렇게 파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그 땅에 묻혀 있는 사람들을 파가지고 어떤 신원을 밝히고 또 어떤 가족을 찾아주고 이러죠. 그런데 그냥 마치 한 마을 이장하는 풍경 같다는 거죠. 한 마을 이장에 가는 모습, 그 모습 같아요. 그리고 고총 같다고 합니다. 마치 오래된 고대의 묘를 갖다가 이렇게 발굴하듯이 마치 그죠? 고고학자들이 고대의 어떤 묘, 고총이라는 게 옛날 묘를 말하잖아요. 아주 오래된 묘인데 마치 고고학자가 발굴하듯이 그렇게 이장해 간대요. 네. 그런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외면하지 말고 대면하면서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라는 그런 취지의 글입니다.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글을 쓰면 굉장히 장엄해지고 시가 좀 한층 위대해 보이죠. 네. 다음 시 보겠습니다. 다음 방법은 단순한 기행과 관람보다는 그 배경과 진실을 보고 자신을 발견하라. 이게 좀 말이 길어서 그런데 여행이라고 합시다. 어딘가 여행할 때 본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죠? 여행을 갈 때 여러 사람이 가면은 그냥 지나가죠. 예, 이상한 물건 보면서 그냥 지나갈 뿐이에요. 그래서 여행을 갈 때는 가급적이면 혼자 가는 게 좋고 아니면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가면서 그냥 근데 이제 여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가기 전에 그 장소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좋죠. 그래야 우리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아는 만큼 볼 수 있으려면은 공부를 해서 많이 알아야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주 삼다수입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이제 어디를 가든 잠시 산책을 하더라도 제가 폐사지 같은 데 가는 걸 제가 조금 좋아해요. 근데 폐사지 가면은 아주 오래된 숨결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폐사지 가더라도 일단 폐사지 가면 어때요? 건물이 없으니까 굉장히 탁 트인 공간이 보이죠. 그런데 가더라도 공부를 충분히 해가지고 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폐사지는 공부하기가 힘든 게 한자어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자어가 많아서 이해가 좀 잘 안 되고 그런 면은 있어요. 아래 시가 갖는 의미는 달마시편 이남영 시인의 시고요. 이거는 이제
자, 볼까요? 등성이 길 오르다 무심코 발밑을 본다. 이제 방금 내가 밟아버린 살 한 덩이, 흰 살덩이 한 점, 끔찍하게 부서져 버린 이 끔찍한 밟았을 정도면은 벌레처럼 작은 생물이겠죠. 작은 생명, 그런 생명을 이렇게 밟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죠. 흙이 받아들이고 있다. 자기가 딱 벌레를 밟았는데 무슨 벌레인지 모르지만 벌레를 밟았어요. 벌레를 밟으니까 흙에 터져가지고 물이 흙에 스미듯이 스며들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흙이 받아들이고 있다. 서서히 제살 비벼 섞고 있다. 여기까지는 그냥 있는 그대로 이렇게 쓰고 있죠. 네. 흙에서, 근데 이제 이것도 그냥 독자가 시인이 있는 그대로 썼다 하더라도 독자는 똑같이 읽을 필요는 없겠죠. 좀 더 아름답게 읽을 수가 있어요. 흙이 받아들이고 있다. 서서히 제살 섞어 비벼 섞고 있다라고 하는데 생명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뜻으로 읽어도 되겠죠. 네. 한순간 아름다움이 연보랏빛 린네르천으로 가려진 어둠 속이듯 노을빛으로 스르르 스러지는 바닥, 네, 흙에 스며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순간 아름다움, 한때 삶이죠, 삶. 우리 왜 일장춘몽 이러듯이 이렇게 한순간의 아름다움이 연보랏빛 린네르천이라는 거 아시나요? 플렉스라고 해요. 식물계에서는 플렉스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아마라고 합니다. 아마. 마자로 시작된 게 좀 대마, 저마, 아마가 있죠. 대마는 뭐예요? 삼배 만들죠. 대마로는 삼배를 만들고 저마는 모시를 말하죠. 모시천. 그걸 저마라고 그래요. 그런데 플렉스 가지고 만드는 천을 아마라고 하는데 질감은 거의 비슷해요. 모시나 대마나 아마나 저마나 비슷한데 그 천으로 가려진 어둠 속이듯 노을빛으로 스르르 스러지는 바다. 그래, 섞여드는 거야. 자기가 밟아놓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그래, 흙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죠. 제 아무리 날고 뛰어봐야 흙의 손바닥 아니겠어 라고 합니다. 네,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생명은 제 아무리 날고 뛰고 그래봐야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죠. 네, 뭔가 이제 조금 벌레 한 마리 밟은 일이 이렇게 어떤 생명에 대한 어떤 성찰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발바닥 탁탁 차며 흙을 밟는다. 산다는 것은 짓밟히는 것인가? 아무래도 내가 너를 짓밟은 생각의 파편들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산다는 것은 짓밟히는 것인가? 이게 화자가 경험한 삶의 어떤 경험이겠죠. 화자가 자기가 경험한 삶을 이 벌레에 투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벌레에 자기를 투사한 것.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일화라고 하죠. 자기를 벌레에다 투사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내가 너를 밟은 생각의 파편들이 밟았다는 사실, 밟았다는 사실이 뭐가 되어 있지? 지금 기억해 주세요. 밟았다는 생각, 그죠? 내가 너를 밟았다는 그 생각이 삼각산 태고사 대웅전 처마 밑 물소리, 풍경소리로 쨍그랑 소리를 낸다. 그 생각이 생명을 밟았다는 그 생각, 뭔가 그 생각이 물소리, 풍경소리로 쨍그랑 소리를 낸다라고 합니다. 뭔가 각성을 한 거겠죠. 각성. 그러니까 산다는 것은 이제 밑에 나오지만
나는 지금 민달팽이, 네, 그 벌레는 민달팽이였습니다. 나는 지금 민달팽이 뿔눈이죠, 뿔눈. 그러니까 더듬이 눈이죠. 더듬이 끝에 눈이 달렸잖아요. 그게 더듬이. 우리 촉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자, 뿔눈 같은 화두 하나 달고서 나는 참선에 들어간다라는 말이 있을 것 같죠. 생략됐죠, 이렇게. 그죠? 그 화두 하나 달고서, 화두라는 것은 참선에 들어갈 때 어떤 실말이죠. 참선 수행하기 위한 그 실말인데, 지금 무엇이 어떤 화두예요? 그 생명, 이렇게, 내가 너를 밟은 생각, 그 생각의 파편들이 화두가 돼서 참선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쩌면은 이런 시들을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 뒤에 그죠? 이게 참각산 태웅사 대웅전 첨화 및 물소리 풍경소리로 쨍그랑 소리를 낸다. 나는 지금 민달팽이 뿔눈 같은 화두 하나 달고서 이 부분이 있어서 시가 많이 살아나죠. 만약 여기까지만 써놨으면, 아니 여기까지로 할까요? 여기까지만 써놨으면 그냥 밋밋한 어떤 대웅사 갔다 온 어떤 밋밋한 여행시 또는 뭐 밋밋한 기행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또 아주 구체적이죠. 거기를 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벌레를 밟는 어떤 조금은 끔찍한 그런 체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자기 성찰죠. 그러니까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 성찰 과정을 좀 구체화 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나는 어떤 그런 느낌을 줍니다. 실감이라고 하죠. 좀 굉장히 사실적으로 느껴지고, 또 어떤 그러니까 자기 성찰 과정,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기 성찰을 하게 된 그 구체적인 생명에 대한 성찰이겠죠. 그런 어떤 하게 된 그 배경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리합니다. 자, 어느 장소를 가서 보고 그 소회, 마음속에 품은 생각을 말하죠. 품게 되는 생각, 그 생각을 그 소회를 시로 창작할 경우 대부분 즉물적인 사고에 머무르기 쉽다. 제가 좀 자세히 써놨어요. 어디서 뭘 보면은 여행을 가서 어떤 걸 구경을 하면 즉물적 사고에 머무르기 쉽다. 이 말은 한마디로 그 눈에 보인 것, 우리가 구경한 것, 그 너머에 무엇을 생각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물질적인 것, 그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거라고 그럴까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그냥 보고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머무르기가 쉬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행시의 패단은, 잘못된 점은 그 표본만 훑어내는 추수주의에 있다. 추수주의라는 것은 좁고 따르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그냥 그대로 보아넘기는 거죠. 아무런 비판도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대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것. 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딘가를 가고자 한다면 가기 전에 그곳에 대하여 공부를 해야 된대요. 공부. 네. 어디를 뭔가를 보려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 아는 만큼 보이죠. 아는 만큼 보이면 자연스럽게 인유의 수사법을 쓰게 되죠. 자연스럽게 인유를 하게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끌어와서 비유를 하게 됩니다. 위의 작품의 경우 밋밋하기 그지없을 기행시가 의미를 갖는 것은 시인이 직접 체험한 바를 토대로 자기 성찰 과정이 정밀하게 재구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좀 더 시다워지고 뭔가 의미 있는 시가
되는 겁니다. 네. 자칫하면 사소한 것에 그쳐버리거나 혹은 자기적으로 되기 쉬울 내용이죠. 자기적이 되기 쉬울 내용이에요. 자기적이라는 말은 억지로 꾸민 걸 말하죠. 억지스러운 꾸밈. 네. 그렇게 되기 쉬울 내용의 닮아라는 선사를 인유함으로써 삶에 대한 성찰을 형상화하고 있다. 네. 삶에 대한 성찰, 뭔가 깨달음을 또 형상화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설화나 민담 등을 오늘의 삶에 용해시켜보자. 네, 이런 거 잘 사용하면 시가 수준 높아 보이죠. 네. 감사합니다.